자, 오늘은 이거 주장하는 글 두 번째 거 생명의 그물을 함부로 끊지 말자. 끊지 말아요. 자, 우리 제일 먼저 글 읽을 때 뭐부터 말하고 했어? 제목 보고 나올 내용 예측하라고 했지. 자, 생명의 그물을 함부로 끊지 말래. 생명의 그물은 뭘 것 같아?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생명이랑 관련된 거. 생명하면 우리 보통 떠오르는 게 뭔데? 우리도 되고 동물도 되고 맞지?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여기서 사람 죽이지 말아요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썼을까? 뭐 하지 말라고 글을 썼을까? 뭔가 동물과 관련된 글인 것 같아. 근데 그물이 뭔지는 모르고 일단 함부로 끊지 말래. 자, 그러면서 뭐 하래? 작가 보면서 내용도 마찬가지 추측할 수 있지. 자, 작가 한번 봅시다. 최재천 씨 동물행동학자래. 우리 예측 맞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누굴까? 동물인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그 다음에 기후변화 문제, 환경보호 문제. 어제랑 똑같네. 그 앞에 내용이랑 똑같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과학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으며 인간과 생태계의 공존을 중시하여 이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개미 제국의 발견,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등이 있다. 자, 생태계가 뭐야? 생태계. 그 먹이 사슬 같은 거 있잖아. 그거 너네 안 배우나? 배웠지? 그런 것들이 생태계인데, 그러면 생명의 그물이라는 건 결국 뭘 뜻하는 걸까? 생명끼리 얽혀 있는 거잖아. 그게 결국 생태계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글 내용. 카이밥 고원의, 이거 너무 높다, 내한테. 카이밥 고원의 생명 그물. 이런 고원 들어봤어? 나도 처음 들어봤어. 나 티베트 고원은 들어봤는데 카이밥 고원은 처음 들어봤어. 자, 1907년 미국 정부는 한 해 동안 늑대 1,800마리와 코요테 23,000마리를 잡아 죽였어요. 자, 늑대는 뭔지 알지? 코요테 뭔지 아나? 나도 몰라서 찾아봤지. 기다려. 여기 있다. 얘가 코요테래. 뭔가 얘가 코요테래. 얘도 약간 뭐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늑대랑 비슷하게 생겼지. 그래서 미국에서는 늑대랑 뭐를 죽였대? 코요테를 죽였대. 왜 죽였을까? 그건 이제 우리가 모르겠지. 아무튼 미국 정부가 코요테랑 늑대를 이렇게 잡아 죽였어. 그 동물들이 뭐래?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약한 야생동물에게도 해를 끼치기 때문에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 얘기는 늑대랑 코요테가 뭘 해치기 때문에? 늑대, 코요테 뭐 먹고 다니는데? 동물 먹고 다니잖아. 맞지? 자기네들끼리 사냥하잖아. 근데 주로 사냥하는 애들이 초식동물이야. 왜냐면 육식동물은 주로 뭘 잡아먹고 초식동물 잡아먹고 초식동물은 뭐 먹어? 풀떼기 뜯어먹지. 맞지? 그래서 보면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약한 야생동물에게도 해를 끼치기 때문에 얘네를 죽여도 된다 해서 이만큼이나 죽인 거야. 자, 늑대와 코요테뿐만이 아니에요. 퓨마와 곰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지닌 동물들은 토끼나 사슴 같은 초식동물에게 위협을 준다고 생각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죽였어요. 자, 여기서 죽인 거 뭐? 늑대, 코요테, 퓨마, 곰. 얘네 공통점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지녔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거. 맞지? 그런 동물들은 다 뭐 했다? 거리낌 없이 죽였다. 자,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포식동물은 얘네를 이제 우리 포식동물이 하는 거지. 없어져야 할 악당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 정부는 포식동물을 뭐 했다? 계속 잡아 죽였다. 자, 그렇다면 약하고 순한 동물들에게 악당이 사라진 자연은 천국이었을까요? 하면서 물어보네. 보통 물어보면 뭐 한다고? 흥미 유발 또는 관심 유발. 자, 카이밥 고원에서 있었던 일이 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네요.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북쪽에 있는 카이밥 고원에는 1906년에 약 4,000마리의 검은 꼬리 사슴들이 살고 있었어요. 자, 사슴은 육식이야, 초식이야? 초식이야. 위에 있는 포식 동물들이랑은 반대되는 애들이지. 그럼 미국 정부는 쟤네는 안 잡았겠지? 맞지?
자, 이곳에서도 악당을 없애는, 여기서 말하는 악당은 포식동물이겠지. 작업이 시작돼요. 25년 동안 퓨마, 늑대, 코요테, 우리는 시라손이라고 했는데 스라손이래. 스라손이 등 무려 6,000마리나 사라졌어요. 자, 한마디로 초식동물 입장에서는 악당이라고 생각하는 포식동물을 다 없앴다는 거죠. 6,000마리나. 자, 포식동물이 확 줄어들자 1923년에는 검은꼬리 사슴이 6에서 7만 마리까지 늘어났어요.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뒤로는 사슴의 수가 갈수록 줄어들었어요. 1931년에는 2만 마리로, 1939년에는 1만 마리로. 봐봐. 위에서는 포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식동물이 줄어드는 이유는 원래는 뭐였어? 잡아먹는 포식동물 때문이었지. 그래서 이 포식동물들 미국 정부가 다 죽였어. 다 죽여서 실제로는 우리가 뭘 생각하면서 죽였을까? 초식동물이 늘어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포식동물을 잡았겠지. 근데 실제로 늘어나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상과는 다르게 이뤄진 거지. 그게 왜 그럴까? 이제 그걸 한번 볼 거야. 자, 인간은 늑대나 코요테 같은 악당이 없어지면 카이밥 고원이 평화로운 낙원이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네요. 여기서 말하는 예측은 어떤 예측? 포식동물을 없애면 초식동물이 잘 살 거라는 그런 예측. 자, 사나운 포식동물이 사라진 카이밥 고원은 검은꼬리 사슴들에게도 결코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늑대 같은 포식동물이 있어서 검은꼬리 사슴은 카이밥 고원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만큼 적당한 수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포식동물이 사라지자 저희끼리 먹이를 두고 경쟁이 심해졌어요. 인간은 먹고 먹히는 자연의 세계에 끼어들어 그 질서를 마음대로 바꾸어 보려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어요. 자, 이 얘기는 초식동물이 이만큼 되기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맞지? 이 초식동물 뭐 먹고 사는데? 풀 먹고 산다 했잖아. 풀은 이만큼밖에 없어. 풀도 똑같은 크기로 하자. 자, 약간 이런 거야. 자, 각자 똑같은 걸 유지해주게 하는 역할들이 위에야, 위에. 자, 포식동물은 초식동물이 이만큼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초식동물은 풀이 이만큼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맞지? 근데 이걸 없애버렸어. 그럼 얘는 점점 늘어나겠지. 커진단 말이야. 근데 얘는 한정돼 있잖아. 맞지? 그럼 얘네 이렇게 커진 애들끼리 뭐 하는 거야?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수가 더 줄어든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마음대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뭐 한 거야? 실패된 거지. 한마디로 이거를 우리는 생태계 질서가 훼손됐다라고 하는 거야. 생태계 질서는 센 애들이 밑에 약한 애들 먹고 약한 애들이 밑에 풀 먹고 이렇게 하는 그 질서가 무너졌다라는 거지. 강제로. 자, 또 다른 실험. 그 뒤 미국의 과학자들은 만일 바다에서 카이밥 고원과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먼저 바위가 있는 바닷가 물 웅덩이에 야외 실험장을 차렸어요. 물 웅덩이에는 불가사리와 따개비, 홍합, 삿갓조개, 달팽이 등과 달팽이도 근데 해조류야? 달팽이 등과 갖가지 해조류가 살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실험을 시작하면서 바닷속 악당인 불가사리를 보이는 대로 없애버렸어요. 자, 바닷속의 포식동물은 불가사리래. 그럼 얘는 아까 그 위에 뭐랑 비슷한 애들인 거야? 늑대나 퓨마나 늑대나 뭐 코요테 등등등 얘네랑 비슷한 거지. 동급인 애들이지. 보이는 대로 없애버렸어요. 6개월쯤 지나자 그러면 얘네는 늘어나야 돼, 안 늘어나야 돼? 늘어나야 돼. 근데 실제로는 불가사리가 사라진 물 웅덩이에서 새로운 따개비종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점차 홍합이 늘더니 마침내 다른 생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어요. 홍합은 바위에 들러붙어 사는데 그 수가 많아지니 홍합 한 종이 바위를 몽땅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해조류는 한 종만 빼고 모두 자취를 감추어버렸어요. 해조류가 없어지니 그걸 먹고 살던 생물도 잇따라 사라졌어요.
처음에 15종이었던 바다생물은 8종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이거는 위에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갔지. 위에는 그냥 단순히 자기네들끼리 경쟁하면서 개체수가 줄어들었다가 결론이었잖아. 근데 여기는 뭐야? 포식동물을 없애버리니까 얘네가 너무 많아져 버려가지고 여기 풀이라고 하는 해조류들이 다 뭐가 됐는데? 없어지고 얘네가 없어지니까 얘네가 먹을 게 있어 없어? 얘네도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15종이었는데 나중에는 8종으로 줄었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포식동물이 없어지면은 밑에 애들 많은 생물들이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은 맞았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 나름의 뭐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야. 생태계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였는데 우리가 그거를 망가뜨린 것 같다. 이런 실험이었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겠죠. 재밌네. 자, 흉악한 포식동물인 불가사리만 없애면 다른 생물은 안전한 환경에서 번성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홍합 같은 번식력 좋은 몇몇 종이 물 웅덩이를 차지하고 수가 적은 희귀종을 밀어내 버렸어요. 알고 보면 희귀종 동물은 불가사리가 홍합 같은 동물을 잡아먹으니 그나마 길을 펴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불가사리는 희귀한 동물도 간혹 잡아먹었을 테지만 홍합 같은 흔한 동물을 더 많이 치웠을 테니까요. 해조류가 없어서 얘네도 없어진 것도 있지만 뭐도 있는 거야? 번식력 좋은 몇몇 애들만 살아남는 거야. 그런 것도 있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희귀한 종 애들은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네. 자, 그 다음에 클리어 레이크에서 일어났니? 자, 그런데 미국에서 악당 대접을 받은 동물이 또 있었어요. 이번에는 덩치가 아주 작은 곤충이었습니다. 1940년대 샌프란시스코 북쪽 클리어 레이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클리어 레이크는 이름처럼 맑은 호수가 있는 곳이어서 관광지로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관광을 온 사람들이 뭐가 많았대? 하루살이가 많아서 성가시다며 불평했어요. 그러면 덩치가 아주 작은 곤충은 뭐라는 거야? 하루살이. 그 마을 사람들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살이를 없애기 위해 호수에 살충제를 뿌리기로 했어요. 무는 곤충도 아니고 사람을 좀 귀찮게 할 뿐인데 아예 하루살이의 씨를 말리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처음 살충제를 조금 뿌렸을 때는 기적 같은 효과가 있었어요. 하루살이가 모조리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기적은 잠시 더 성가신 하루살이가 나타나서 사람을 더 귀찮게 했어요. 이에 질세라 사람들은 살충제를 더 뿌렸어요. 날이 갈수록 하루살이는 더 강해졌고 그에 따라 사람들은 살충제를 더 많이 뿌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물고기들이 호수 위에 허연 배를 드러낸 채 둥둥 뜨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곧이어 논병아리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죽은 동물의 몸을 검사해보니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살충제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싹 없애려던 하루살이는 살충제를 견디는 힘이 날로 세져서 기세등등하게 살아남고 하루살이를 먹이로 삼는 물고기와 물고기를 먹고 사는 새들만 애꿎게 죽어나간 거예요. 살충제는 정작 하루살이에게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맑고 아름다운 호수의 죽음의 호수로 바꿔놓고 말았어요. 자, 그전에는 다시 그랬는데 위에 애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걸 없애버린 거잖아. 한마디로 상위 포식자를 없애버렸지. 자, 이거는 반대야. 이렇게 있으면 뭐를 없앤 거야? 하루살이는 얘를 없애려고 뭐를 뿌렸어? 살충제를 뿌렸지. 근데 이거 누가 먹어? 물고기가 먹지. 물고기 누가 먹어? 새가 먹지. 그럼 얘네는 다 뭐 먹는 거야? 살충제를 먹는 거야. 중요한 건 얘는 살충제에 강해, 약해? 강해. 얘는 계속 살아남아. 얘네는 약한 애들. 맞지? 그래서 오히려 살충제 때문에 죽은 애들은 뭐였어? 얘였어. 자, 이 얘기는 위에 애든 밑에 애든 가운데 애든 없애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마디로 생태계 질서가 파괴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지. 자연에서 생명은 마치 그물처럼 이어져 있어요. 카이밥 고원에서는 늑대와 검은 꼬리 사슴과 식물의 싹이, 바닷속에서는 불가사리와 따개비와 홍합과 갖가지 해조류가, 클리어 레이크에서는 하루살이와 물고기와 논병아리가 줄줄이 연결되어 있지요. 각각의 생명은 그물에서 한 코를 차지할 뿐인데 그물 한 코가 망가지면
그와 연결된 다른 그물코들이 줄줄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생명이 오랜 시간 걸쳐 함께 짜내려온 생명의 그물을 함부로 끊어서는 안 돼요. 자, 그 얘기는 생태계에 뭐 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 질서 파괴하지 말라. 자, 생명의 그물은 인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거대합니다. 잘못 건드리면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재앙이 닥친 뒤에야 원인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그물에서 한 코를 차지할 뿐인 인간은 지금도 생명의 그물에 마음대로 손을 대고 있어요. 카이바코원에서 클리어 레이크에서 아직도 교훈을 제대로 얻지 못한 거예요.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도 생태계 질서 중에 인간이래. 생태계 질서 중에 하나에 포함돼 있잖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자연을 이겨? 맞지? 근데 우리가 얘네 밑에 애들 다 이기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하고 기술이라는 걸 막 하고 막 도구를 쓰니까 당연히 밑에 애들보다는 더 상위겠지. 맞지? 근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생태계 일부밖에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그 밑에 있는 생태계를 함부로 만질 수 있어 없어? 이거 만지면 안 돼. 맞지?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거 원래 이거 껐어야겠는데.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그러면 이 글쓴이가 주장하는 건 뭐야? 주장하는 글이니까 주장하는 거 알아야지. 그렇지. 생태계의 질서를 파괴하지 말자. 인간이 더 이상 생태계에 강요하지 말자. 생명의 그물을 끊지 말자. 이런 것들. 맞지? 자, 그러면 우리 더 있네. 마지막 더 있네. 그래,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네. 나는 자연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과학자로서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생명의 그물을 오롯하게 지켜내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길임을 사람들이 하루빨리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마디로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야? 이거지. 우리가 생태계를 함부로 만질 수 없다라는 걸, 바꿀 수 없다라는 걸 하루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이상 관여하지 마라. 이런 내용인 거지. 자, 그러면 우리 135쪽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 했어?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자연현상, 뭐 예를 들면 상위 포식자가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뭐 그런 현상들을 인간이 개입했어. 그러면 뭐가 일어날까? 그렇지. 생태계가 혼란해서 종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늘어났다가 다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보기와 함께 제시했을 때 예측할 수 있는 내용 보자. 자, 약하고 순한 동물들에게 악당이 사라진 자연은 천국이었을까요? 이 얘기하면서 사슴의 수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갑자기 쫙 줄어든 이거 보여주면은 우리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늘어났다가 줄어든 이유가 제시되겠지. 자, 늘어난 이유는 뭔데? 포식동물이 사라져서. 그럼 줄어든 이유는? 포식동물이 사라져서 한동안 늘어나다 보니까 풀은 정해져 있는데 개체는 늘어났잖아. 자기네들끼리 뭐 하는 거야? 경쟁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경쟁이 밀린 애들은 죽거나 굶거나 하겠지. 그래서 개체 수가 점점 줄어들었던 거지. 그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예측하면서 읽은 내용 중 실제 글과 일치하지 않는 거. 자, 기억 1번부터 봅시다. 인간과 생태계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는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이 글 역시 인간과 생태계에 대한 내용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맞아, 틀려? 일치하지 않는 거. 깜짝이야. 자, 글쓴이에 대한 정보 보면서 이 글은 생태계라던가 인간과 관련된 글이겠구나 라는 내용 예측할 수 있었지. 그 다음에 카이박 고원의 생태계에 대한 내용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자, 그 다음에 예상과 달리 카이박 고원이 평화로운 낙원이 되지 못했다는 내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여기 디귿 보면은 그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예측은 우리는 카이박 고원의 사슴들이 늘어나겠다, 아니면 뭐 살기 편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예측하지 못했다. 빗나갔다 했으니까 당연히 잘못됐을 거라고 우리 예측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리을 보면은 과학자들의 실험 이렇게 돼 있네. 과학자들이 실험을 설계하는 방법과 실험의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니지. 과학자의 실험을 통해서 생태계에 관련된 또 내용을 전개하겠죠. 그 다음에 미음 어딨어? 미국의 과학자들은 만일 바다에서 카이박 고원과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했대. 자, 과학자들이 바다의 포식자를 없앤 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찰할 거라고 예측하였다. 또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A의 이유. A 봅시다. 사나운이란다. 사나운 포식동물이 사라진 카이밥 고원은 검은 꼬리 사슴들에게도 결코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이유가 뭔지 한 문장으로 적어라. 이유가 뭡니까? 포식동물이 사라지자 그쭉 나와있네. 포식동물이 사라지자 저희끼리 뭐 했기 때문에 먹이를 두고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 이와 같은 글을 읽을 때 글을 예측하며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닌 거. 자, 1번 집중하면 글을 읽을 수 있다. 자, 글 읽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빨리 읽을 수 있다는 얘기는 없었죠. 자, 능동적인 태도로 글을 읽을 수 있다. 그렇지. 자, 내용 깊이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측한 내용과 실제 글의 내용을 비교해보면서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빨리 읽을 수 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쓴 글쓴이의 의도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자, 1번. 인간에게 도움되는 생물을 늘릴 방법 찾아봐야겠어. 아니고 육지 생태계와 바다 생태계는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어. 육지랑 바다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내용이야? 아니죠. 자, 동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일이야. 자, 이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야.
자, 자연의 질서를 인간이 마음대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 한 번 망가진 생태계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 마찬가지 이 내용은 없었어.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4를 예측하며 읽은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우리 집에서는 하루살이를 없애기 위해 살충제를 뿌렸었지. 마을 사람들도 하루살이를 잡기 위해 살충제를 뿌리지 않았을까? 자, 이거는 뭔데? 글쓴이의? 아니, 글쓴이란다. 독자의 뭐였어? 그럼 독자의 경험이라는 지문이 있어? 아니, 지문이란다. 보기. 자, 보면 독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하고 있다라고 돼 있지. 그래서 답은 2번. 와, 오늘 최고인데? 말이 안 나오는데? 자, 복잡하고 거대하게 이어진 생태계를 비유한 말. 제목부터 나오잖아. 뭐래? 생명의 그물. 심지어 또 2어절이라고 했지. 2어절은 뭐야? 이거야. 1어절, 2어절. 보통 띄어쓰기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오늘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 다양한 언어 생활 할 건데, 자, 언어 생활 들어가기 전에 여기부터 한번 봅시다. 자, 언어 생활에는 크게 우리 4가지를 배울 거야. 4가지. 자, 대화, 방송 보도, 연설, 면담, 토의. 이거 다 들어봤나? 대화는 일단 뭘까? 주고받고 하는 거. 방송 보도나 연설, 공통적인 거는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건데 그 성격이 사적이야, 공적이야? 공적이란 얘기는 뭔가 남들 앞에 서서 하는 공식적인 거고, 사적은 내가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사적이야? 방송 보도랑 연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막 하는 거. 공식적이지. 심지어 선생님 수업하는 것도 당연히 공식적이지. 그런 것들 다 방송 보도, 연설. 그 다음 면담은 만나는 거. 면이 얼굴면이잖아. 만나는 거. 그 다음에 만나서 담소, 담화 뭐 이러니까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토의는 토론이랑 토의랑 차이점 알아? 토론은 경쟁하는 거야. 경쟁. 그래서 찬성과 반대 막 붙는 그거 있잖아. 그래서 얘네는 결론이라는 게 없어. 그냥 찬성 측 이야기 들어보는 거고 반대 측 이야기 들어보는 거고, 찬성 측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반대 측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반대 측이 이겼다 해서 반대 측이 맞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야. 그냥 그건 토론 과정에서 이긴 거지. 맞지? 그래서 토의는 찬성 반대가 아니라 각각의 의견이 있어. 이걸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지. 보통 우리 회의라고 하지. 그 다음에 학급 토의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이래서 여기 보면은 축제장에서 무엇을 운영할까? 떡볶이 뭐 해서 결론이 나올 거 아니까.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결론을 도출하는 게 목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울 거다라는 거.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대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자, 다큐멘터리를 본 감상으로 그래 우린 친구야. 여기 친구야에서 이것도 봤네. 지연이가 여기 저것이 뚫린 주둥이라고 아주 행복이 겨운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런 얘기 안 해? 친구 간의 대화가 주로 나오네. 자, 대화부터 봅시다. 자, 대화의 개념은 마주 대하여 하는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생각, 의견, 감정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한마디로 사람 2-3명 이상 모여가지고 서로 뭐 주고받아야 된다? 생각이나 의견, 감정을 주고받는 거야. 맞지? 그래서 뭐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거야. 일종의 그게 대화고. 자, 당연히 대화할 때 고려해야 되는 건